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살기 미사일TV입니다.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큰 약세장이 될 것처럼 보였으나 매수와 매도세가 줄다리기를 하던 중 결국 현지 시간으로 12시부터 미국 주요 지수들이 양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0.64% 그리고 S&P 500은 0.34%로 강보합 수준의 시장이었습니다. 나름 호재거리라면 나스닥이 다시 11,000포인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기껏해야 0.01%만 떨어져도 다시 깨지는 수치지만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서 회복해 주었다는 것은 아직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S&P 500의 경우 작년부터 이어온 하락 추세에서 고점들만 연결한 저항선을 다시 한번 뚫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11월과 12월에 이 저항선을 두 번 돌파했었고 다시 한번 이번에 돌파를 해준 것은 차트적으로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점이 올라간 것입니다. 10월 달에 최저점이었던 3,500포인트 선 이후에 3,800포인트 선으로 저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시장이 슬슬 상승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핀비즈에서 가져온 맵을 보시면 애플, 구글, 아마존, 그리고 무려 40% 이상 하락한 테슬라를 보실 수 있는데요. 최소한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이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실제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는지는 몇 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할 수 있을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적어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미국 시장이 최근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측치와 똑같이 나오면서 큰 움직임 없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을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려면 예측치였던 6.5%가 아닌 6% 정도는 나왔어야 했습니다. 시장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미 예상했던 것이고 더 이상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5%입니다. 즉 최종금리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의 FOMC에서 금리는 25bp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 계속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치가 예측치에서 크게 밑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반증한 게 오늘 시장이란 말이죠. 다른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만큼 나온 것은 호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그 호재를 상쇄시켰다 정도입니다. 최소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보다 높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시장을 안도시켰고 매수세를 몰리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 매수세를 진정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2월 29일에 22.5만 건으로 발표되었으나 1월 5일에는 예측치였던 22.5만 건보다 크게 밑돌면서 20.4만 건이 나와 시장을 실망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측치를 조금 낮게 잡음으로써 21.5만 건으로 예상했으나 20.5만 건이 나와 아직까지도 미국의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4주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시각으로 본다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하락세에 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했으나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여 두 이벤트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정도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유가 어쨌건 오늘도 시장이 상승하면서 공포지수는 54에서 57까지 올라 탐욕 구간으로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평균적으로 탐욕지수가 60대 중반이 되었을 때부터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과 같이 급격하게 탐욕지수가 올라온 이 시점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와중에 호재와 악재가 될 만한 사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호재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 추이가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2년 2월에 11.39%로 최고점을 찍었던 미국의 연간 임금 상승률은 9월까지 8%대로 떨어지더니 1월부터는 6%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미국의 임금 상승률은 12월에 4.6%까지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었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락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악재는 또 중국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방역 해제에 따른 경제활동 재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활동이 늘면 늘수록 석유 수입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미국 내 기름값이 다시 폭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것이 국제 구리값 상승입니다. 구리값은 작년 6월 이후에 처음으로 9,0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구리의 가격이 지난 8일 중국 당국이 주민의 해외여행 재개를 허용한 이후에 10% 올랐는데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던 철폐하고 경제활동을 하던 결국에는 세계의 악재거리가 된 것입니다. 정말 중국은 어딜 가나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역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벤트들과 호재 악재거리에 많이들 지치셨을 겁니다. 그런데 2022년과 올해가 달라진 점이 무엇일까요? 2022년은 수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수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22년의 폭락으로 인해서 2020년 코로나 사태부터 2021년 말까지 이어온 미국의 폭등 거품이 거의 다 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가짜 장기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진짜 장기 투자자들만 남게 되고 그 가짜 장기 투자자들이 던져놓고 간 주식들을 우리가 싸게 주워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매수한 주식은 분명히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것을요. 작년과 같은 강하고 긴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3단계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그런 하락장이 아니라고 부정을 하다가 진정이 되지 않으면 공포를 느끼고 마지막은 무조건 항복, 즉 캐피출레이션 하여 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시장의 거의 모든 개미들이 항복 선언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을 버리고 주식을 매도할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물론 지금보다 더 미국 증시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마저도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해온 대로 TQQQ와 SOX를 꾸준히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다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실적 발표도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마찬가지로 항상 있는 이벤트일 뿐입니다. 또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느니 저쩌느니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현생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